자, 이번 시간에는 16.7 약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6장에 걸쳐서 산염기 평에서 나오는 중요한 물질들이 하나하나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격을 설명하는 K값들이랑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은 뭐랑 등장했나요? 물의 성격을 설명하는 KW랑 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센 산과 센 염기는 워낙 K값이 커요. 그래서 100%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따로 K값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산은 수많은 약한 산이 각각의 K값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K값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산이고요. 이 K값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나요? 약한 산이 어떤 조건에서 몇 프로가 해리되고 pH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약한 산이 어떠한 산염기적 거동을 하는지는 전부 이 K값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자 산도 있었죠. 그래서 H 플러스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떨어질 수 있었고 그 각각의 K값을 K1, K2, K2, K3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면은 어떤 pH에서 수소가 몇 개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도 이 K값을 통해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마지막 그 중요한 분자, 그게 바로 이 약한 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약한 염기예요. 물, 센 산, 센 염기, 약한 산, 다양성산, 그리고 약염기. 이렇게 7가지입니다. 자, 더 이상 새로운 물질들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16장에서는 얘네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보지만요. 17장에서는 어떻다고 했죠? 얘네들이 막 섞이는 겁니다. 섞여서 나타내는 산염기적 거동, 그거를 우리가 17장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한 산과 약염기가, 그 짝염기가 섞여 있으면 그거를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한 산에다가 센 염기를 조금씩 계속 집어넣으면서 pH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 그게 바로 적정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집합적 거동을 보긴 하지만은 16장의 내용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16장의 내용만 우리가 잘 알면은 17장의 내용도 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약염기예요. 염기가 뭡니까? 염기. 이 브랜세드 로리 정의로 염기는 H 플러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물질이죠. 자, 어떤 물질이 염기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죠? 그렇죠. H 플러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손 역할을 하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분자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염기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자, 강한 염기라는 건 뭡니까? 강한 염기는 H 플러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무나 강한 나머지, 이 H 플러스를 받아들이는 힘이 강한 나머지 남에 붙어 있는 H 플러스까지 막 떼어먹는 그런 애들을 보통 강염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산에 붙어 있는 H라든가 막 물에 붙어 있는 H 같은 것도 막 떼어먹을 수가 있죠. 그런 애들을 강염기라고 하고, 그럼 약한 염기는 뭘까요? 약염기. 약염기는 말 그대로 H 플러스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막 떼어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는 H 플러스를 주워 먹을까? 아니면은 뭐 누가 주면은 받을까? 굳이 H 플러스를 가가지고 떼어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런 약염기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암모니아가 되는 거죠. 암모니아. 암모니아에 여기 나타내지 않았지만 비공전자쌍 있죠? H 플러스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암모니아가 물하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죠. NH3는 염기죠. 얘가 물하고 만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염기로 작용하고 얘는 산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암모니아랑 물이 붙어서 다 이게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평행 위치는 대부분 이걸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염기 종류에 따라서 암모니아가 아니라면 다 이걸로도 존재할 수도 있어요. 자,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분자들의 캐릭터를 보고 평형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암모니아는 어떤 애라고 그랬죠? 염기는 염기인데 약염기죠. 약염기. H 플러스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주면은 받습니다. 그냥. 하지만 자기가 능동적으로 떼어먹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은 어떤가요? 물은 강산이에요? 약산이에요? 산으로 작용할 때 굉장히 약한 산이죠. H 플러스를 주려고 전혀 하질 않습니다.
굳이 뛰어가면은 강한 베이스가 뛰어가면 모를까 주질 않아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의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냥 둘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아무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이렇게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H 플러스가 이제 H2에서 NH3로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책을 써놨지만은 평형의 위치는 어디 있겠어요? 거의 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이 상태로 있게 되고 그 중에 극미량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암모니아가 더 강한 염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암모니아가 강한 염기라면은 H2에 있는 H 플러스를 막 떼어먹겠죠. 떼어먹으려는 힘이 더 강하니까 평행의 위치가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 NH4 플러스랑 더 많은 OH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암모니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암모니아가 얼만큼 강한 염기인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그럼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전체 반응식의 K 값이겠죠. 예. 이거랑 똑같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약산이 HA가 H 플러스 더하기 A 마이너스로 해리가 될 때 이게 많이 해리되면 될수록 강한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반응의 K 값 바로 KA였죠. K가 크면 클수록 얘는 더 강한 산이었듯이 KB 이거는 이제 물의 가수분해라고 합니다. 암모니아가 물을 가수분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가수분해 반응의 그 평형상수 그게 크면 클수록 당연히 얘는 더 강한 염기라는 뜻이죠. 자, 이 전체 반응식에 대한 K 값은 뭐냐? 반응식만 나오면 이 K에 대한 평형상수식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써있긴 하지만은 반응물이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NH3의 농도, 물은 순수한 용매죠.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고요. 평형식에서 제외되고 NH4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건 염기에 대한 염기 해리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첨자로 B를 붙입니다. KB. 자, KB의 형태를 잘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KA는 우리가 이 형태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K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중간에 관여하고 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딱 쓰려고 그러면은 잘 안 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B의 형태를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우리가 이 KB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넣어주는 농도를 집어넣나요? 그게 아닌 거죠? 예, K 값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평형 농도를 이 평형 상수식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형의 위치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대부분 왼쪽에 있다. 그러면 이 K 값이 작을까요? 클까요? 그렇죠. 작은 겁니다. 예, 대부분 암모니아로 존재하고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조금밖에 없으니까 KB는 굉장히 작고요. 실제 암모니아의 KB 값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예.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아세트산의 KA 값하고 똑같습니다. 예. 아세트산의 KA 값도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었고요. 공교롭게도 이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약염기의 이 암모니아의 KB도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 가지 물질의 K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 약염기들이에요.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나요? 그쵸. 약염기이기 때문에 전부 이런 비공유 전자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가요? 질소가 되게 많죠. 예, 질소.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약염기들은 질소를 포함합니다. 질소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염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체 분자에서도 질소를 포함한다. 그러면은 염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약염기들의 KB 값이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암모니아가 되는 거죠. 예. 암모니아의 KB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수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피리딘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약염기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의 KB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평균적인 값이고요. 만약에 더 강한 염기다 그러면은 대충 여기 있는 것처럼 뭐 10의 마이너스 4승이나 10의 마이너스 3승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더 약한 약염기다 그러면은 뭐 10의 마이너스 10승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약한 산에서 Ka 값하고 거의 같은 척도죠. 예.
약한 산에서도 10n-5승이 대표적으로 그냥 평균 정도 되는 약한 산의 정도였고 K 값이었고, 약한 염기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10n-5승 수준 되는 KB 값이 가장 대표적인 그냥 그 중간 정도 되는 약한 염기의 KB 값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KB 값을 중심으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0.15몰 농도 암모니아 용액입니다. 암모니아를 물에다 녹여가지고선 0.15몰 농도 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럼 분명히 액성이 뭘까요? 암모니아는 염기잖아요. 그러니까 물하고 반응해서 어쨌든 OH-를 좀 내놓게 되고, 많은 적도 내놓게 되고, 액성이 염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pH가 7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OH-의 농도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따가 pH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OH- 농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전부 다 이것도 KB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얘의 모든 거동은 다 KB에서 나오는 거예요. KB 시기를 한번 써보죠. 이제 전체 해리, NH3가 물하고 가수분해하는 반응, 전체 반응 한번 써보겠습니다. NH3 더하기 H2O가 NH4 플러스 더하기 OH-가 되죠. 근데 맨 처음에 뭐라는 겁니까? 얘가 0.25에 있었고 얘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극미량의 OH-는 있었지만은 그거는 물의 자체 해리에 의한 OH-는 거의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약산의 경우랑 똑같은 원리죠. 그리고 이제 평형이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요, 얘는 없어지고 얘는 생기고 생깁니다. X만큼 없어지고 X만큼 생기고 똑같이 X만큼 생깁니다. 얘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당연히 여기서 얘 생기는 만큼 얘가 생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화학 양론적으로 얘 하나 생길 때 얘도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 농도가 어떻게 써요? 0.15-x고 얘는 각각 x겠죠. 자, 평형에 도달했을 때 뭐가 성립합니까? 바로 평형상수라는 그 값이 성립하는 거죠. 평형상수가 뭐였어요? 아까 암모니아가 1.8 곱하기 10의-5승이었죠. KB 값이. 근데 이 값이 뭐냐면은 평형 상태에서 이 농도를 평형식에다 집어넣은 그 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먼저 평형상수식을 써보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NH3의 몰 농도 분의 NH4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거죠. 평형 상태에서 얘네들의 각각 농도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0.15-x 분의 x의 제곱이죠. x의 제곱. 이게 바로 이 값이다 이겁니다. 자, 풀면은 되는데 또 문제가 뭡니까? 얘가 2차 방정식이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또 근해 공식을 써야 되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더 단순화할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가 약산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얘도 약한 염기고 얘는 더 약한 산이에요. 아주 약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진행이 거의 안 되는 거죠. 대부분 그냥 이걸로 존재합니다. 0.15 중에 극히 일부만 이렇게 이런 형태로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은 0.15에서 아주 조금을 빼든 말든 0.15랑 큰 값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0.15에서 x를 뺀 걸 그냥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이 더 단순해지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x는 0.15 곱하기 1.8 곱하기 10의-5승을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뭡니까? 그쵸. 바로 OH-의 농도를 우리가 X로 놨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OH-의 몰 농도다 이겁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게 6.14죠. 계산을 해보면은 OH-의 몰 농도는요. 1.6 곱하기 10의-3승입니다. 3승 몰 농도예요. 자, 그럼 이럴 때 pH는 얼마일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H 플러스랑 OH-의 농도를 곱해서 KW인 10의-14승이 나온다는 건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H 플러스의 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pH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은 OH-의 농도를 pOH로 바꾸고 14에서 빼도 됩니다. 그러면은 pH가 나오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산해보세요. 11.2 정도가 나옵니다. 11.2. 어때요?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염기성이죠. 예, 액성이 염기성입니다. pH가 7보다 더 큰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상이 타당하구나 이렇게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만큼 해리 됐을까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얼만큼 해리 됐나요? 아까 OH-의 농도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죠. 근데 맨 처음에 넣어준 게 0.25몰 농도죠. 이 몇 프로 해리가 된 겁니까? 거의 한 1% 정도밖에 해리가 안 된 거죠. 1%. 예.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세트산도 0.1몰 농도일 때 거의 1%밖에 해리가 안 됐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암모니아도 0.1몰 농도 수준일 때는 물에 들어가서 1% 정도만 가수분해가 돼서 대부분 99%는 NH3로 존재하고 1% 정도만 NH4 플러스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서도요, 우리가 많이 이제 이런 형태의 계산하기 때문에 또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약산일 때 H+의 농도는 루트 KAC라는 이런 식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아무데나 쓰면 안 됩니다. K가 충분히 작고, 예, 그냥 맹물에다가 약산만 녹일 때 H+를 계산하는 공식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첫 번째, KB가 아주 작아야 돼요. KB가 10의 마이너스 5승 수준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KA의 경우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거의 똑같이 그냥 맹물에다가 약염기를 녹일 때, 약염기를 녹여서 생기는 OH-의 농도를 지금 계산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자, 암모니아로다가 한번 나타내보죠. NH3 더하기 H2O가 NH4 플러스가 되고요. OH-가 됩니다. 자, 얘의 농도를, 초기 농도를 C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암모니아라고 놨지만 일반적인 약염기에 KB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는 얘네들이 없었겠죠. 그리고 반응이 진행되면은 얘는 없어지고 똑같은 만큼 생깁니다. 그럼 평형에 도달했을 때 C-X만큼 남고요. 얘네들은 X만큼 생겨서 평형에 도달하겠죠. 근데 뭐가 성립합니까? 그죠? 이 KB의 관계가 성립하죠. 아까 봤듯이 C-X분의 X제곱이 KB가 됩니다. 근데 KB가 충분히 작으면은 우리가 이 C-에서 X를 빼는 걸 무시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얘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했듯이.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더 단순화돼서 X제곱은 KBC고요. X는 루트 KBC가 되죠. 근데 X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애초에 OH-의 농도를 X로 놨던 거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OH-의 농도는 루트 KBC다 이겁니다. 예, KB를 가지는 약염기를 C라는 농도로 물에다 녹이면은 그때 OH-의 농도가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도 루틴하게 많이 하는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걸로 한번 계산해 보죠. OH-는 루트 KBC 루트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0.15. 예, 이렇게 하면은 뭐 금방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보충 예제도 한번 해보죠. NH3 수용액의 pH가 11.17이랍니다. 그럼 몰 농도가 얼마냐? 예. 아까 보면은 이걸 우리가 계산했을 때 11.2였죠. 자, 11.17이면은 요거보다 더 진해야 되겠습니까? 더 묽어야 되겠습니까? 거의 차이가 없지만 약간만 묽으면 되겠죠? 예. 당연히 암모니아가 진하면 진할수록 pH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11.2보다 약간 더 pH가 낮으니까 약간 더 묽을 걸 예상할 수 있고, 뭐 답에도 볼 수 있듯이 0.15보다 약간 낮은 0.12몰 농도가 되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까 했던 이 공식을 그냥 이용하면 돼요. OH-는 루트 KBC. 예. 자, OH-는 어떻게 구합니까? OH-는 pH로부터 구해야 되겠죠. pH로부터 POH를 구합니다. POH로부터 OH-의 농도를 구할 수 있죠. 예.
이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그냥 산수 수준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H-는요 1.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예. 근데 걔가 뭐래요? 루트 KB. KB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곱하기 농도 C. 우리가 구하려는 C입니다. 자, 이걸 풀면 돼요. 단순히. 산수죠, 이제. 이걸 풀면은 역시 0.12몰 농도라는 답이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약염기의 KB 값들하고 그 KB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 약염기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산염기적 거동을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걸 봤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K랑 KB의 관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염 용액의 pH 이런 것들을 이어서 보겠습니다.